운행문입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나면 어쩐지 그 영상을 다시 보게 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매번 편집을 할 때마다 본 것 또 보고 본 것 또 보고 하다 보면 다시 보는 게 아주 질려서 다시 돌려보게 되지는 않나 봅니다. 그러다가 간혹 뭘 그릴까 고민할 때쯤 영상 목록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참 뭘 그릴까 고민하다 보니 작년에는 제가 생각보다 인물을 많이 안 그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정도 그리고 나서는 1년 내내 단 한 번도 인물화를 그린 적이 없었습니다. 의식적으로 인물을 안 그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지나고 보면 정물이나 풍경에 비해서 확실히 그리는 횟수가 적습니다. 확실히 사람을 그리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닌데 자주 그리지 않게 되는 건 아무래도 제가 주로 사용하는 재료가 오일 파스텔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일 파스텔이 워낙 뭉툭한 재료이다 보니 섬세하게 그리기에 마땅하지가 않은 데다가 그걸 가지고 이목구비를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만저만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색연필이나 찰필 같은 보조 재료를 사용하는 걸 싫어하다 보니 이 둔한 걸로 꾸역꾸역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무의식 중에 그냥 피하게 되나 봅니다. 그래도 간혹은 사람을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빨간 볼펜으로 한번 그린 거 말고는 무려 1년 가까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내내 도망가다가 딱 잡혀온 눈네모를 책상에 앉혀놓고 얼르고 달래서 인물화 한 장을 그립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오일 파스텔은 중간 과정이 별로 예쁘지가 않습니다. 최소 몇 번의 덧칠이 얹혀지기 전까지는 투박하고 지저분한 게 다음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꽤 참을성이 필요합니다. 이 그림도 대략 칠을 올리기는 했지만 아직은 너무나 지저분해 보입니다. 더 다양한 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밑색을 다소 엉뚱한 색으로 깔아두었기 때문에 충분한 덧칠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를 좀 견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림은 빛을 받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칠고 지저분한 상태를 될 수 있으면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서 훨씬 더 오랫동안 이 혼란스러운 상태를 견딜 예정입니다. 인물 전체가 역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곽을 타고 빛을 받는 밝은 부분의 정겨운 표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면적이 섬세한 묘사보다는 풍부한 색감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그야말로 고행이 시작됩니다. 인물화를 볼 때는 자연스럽게 얼굴로 눈길이 가는 게 보통이라서 이목구비를 대충 건너뛸 수가 없습니다. 이 뭉툭한 오일 파스텔로 이 터무니없이 작은 눈, 코, 입을 그리는 건 엄청 가려운 귀 속을 야구방망이로 후비는 것처럼 답답하고 신경질 나는 일입니다.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심조심 차분하게 수정을 거듭하면서 형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각지게 만들어서 섬세한 부분을 그리면 그나마 조금 보탬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봐야 연필같이 뾰족하게 깎을 수가 없어서 답답하고 화딱지가 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손쉽게 색연필로 그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재료의 이질감이 너무 커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미련해 보이긴 하지만 숨도 멈추고 손을 달달 떨면서 그냥 꾸역꾸역 그립니다. 얼굴 부분을 제외하면 그다지 조심해서 그릴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어두운 부분들이 많아서 섬세한 묘사보다는 대략적인 굴곡과 색의 변화만으로 충분합니다. 빛을 표현할 때는 단지 밝게 그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경 부분을 칠할 때 좀 더 어두운 색을 가지고 빛이 닿은 부분 주변으로 일정 거리를 두고 칠을 하면
빛이 부서져서 번지는 듯한 느낌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안부는 세세한 묘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늘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너무 선명하면 시선이 분산돼서 산만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비도 약화시키고 사물 간의 경계는 최대한 불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머리카락의 가닥이나 묶음도 흐릿하게 보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빛을 받는 부분에 비해서 안부는 주변 색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훨씬 더 과감하게 색 교환을 수용해도 좋습니다. 윗부분에 비해서 이쪽은 빛이 직접 닿은 부분이 훨씬 적어서 좀 더 확실하게 풀어버리겠습니다. 시간을 재보지는 않았지만 1시간 넘게 눈, 코, 입을 꼼꼼하게 다듬던 거에 비하면 경계들을 아주 허술하게 만들어줍니다. 푸른색을 가진 책에는 핑크색이 묻어있고 핑크색 외투에도 푸른색이 막 흘러가도 좋습니다. 다만 그 개통색에서 채도를 폭넓게 사용할수록 그림은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예를 들어 푸른색 천에 핑크색을 묻히더라도 낮은 채도의 핑크색부터 높은 채도까지 다양한 색을 적용합니다. 거꾸로 핑크색 외투에도 다양한 푸른색이 들어가는 게 거부감이 적어집니다. 여러 가지 색이 섞이고 충분히 색이 교환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책이 여전히 푸른색으로 보이고 외투가 핑크색으로 보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연히 아름다운 풍경을 만났을 때 그걸 사진으로 찍어보면 내가 본 것과는 너무 다르다는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진과는 다르게 주관적으로 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그 주관적인 시각 때문에 그림은 같은 대상도 그리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게 표현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건 그렇게 자기가 남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된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서 공감을 얻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